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 저희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순희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4거래일째 외국인이 이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제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또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오를 종목들은 이런 장에서도 올라오기 마련이죠. 오늘은요,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등이 간지러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좀 답답했던 마음들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방송 말미에 저희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요. 노란톡에서도 무료 교육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내일장 대비 꼼꼼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출발 전에요. 수익률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HMM입니다. 선취매했고요. 150%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노베이션은요, 120% 상승 터치했고요. 하이스틸과 동양 에스텍 각각 70%, 100% 급등 나왔습니다. 만도도 25% 올라왔네요. 하이브도 15% 빨간불 켜냈습니다. 5월 교육주의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시죠. AB프로바이오입니다. 40% 상승했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 20% 올라왔죠. HSD 엔진 15% 올라온 이후에 현재 탄력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신원, 박셀바이오, 셀루메드까지 포트에 담아가면서 높은 수익률 현재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번 주 급등주까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입니다. 26% 급등 나왔습니다. 삼보산업 67% 수익률 터치했고요. EDT 오늘 탄력 다시 살아나면서 54% 상승을 해줬습니다. 대한전선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 보는 수익률인데요. 선취매를 하면서 무려 376%의 엄청난 수익률 쌓아가고 있습니다. 애니농료는요, 오늘 장중에도 크게 올라와줬죠. 57% 급등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공개한 히든 종목인데요. 한국석유 저점 매수 의견 제시하고 다음 날부터 15% 급등 나와주면서 시장의 흐름 이렇게 먼저 읽어내고 한국석유까지 저점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중에 저희 노란톡에서 종목 드리고 있고요. 무료 교육 통해서 이런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1000여 명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방 3개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송 중에 저희 방문 활짝 열려 있을 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요.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좋은 종목들 담아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주식효자손 세력대망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무료로 노란톡방 링크가 가니까요. 누르시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동 수익특공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대단한 수익률의 주인공입니다. 대한전선 376%의 수익률 쌓아가고 있죠.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수익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주식효자손 세력대망님 나와주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2주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내심 기대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상 이번 주에 계속해서 끌고 가주면서 신고점을 갱신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다소 위축이 되면서 이번 주, 금일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의 흐름이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이죠. 이길 이제 두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오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수급이 조금 투심으로 위축된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투심의 분위기는 이제는 조금은 멀리 지켜보자라는 즉 관망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여전히 다소 약세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미국 또한 이번 주에 다소 쉬어가는 과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죠.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금일 내일 발표가 되는 바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한 전반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향방이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점차 백신을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접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이러한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붙어주는 부분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상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느 정도 한 축을 좀 지탱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상승폭을 키웠었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화학 그리고 이제 전자 쪽의 움직임들이 상승폭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의 분위기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완성차 업종들의 분위기가 추세가 살아나주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신고점을 만들어줄 만큼의 상승세가 연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바닥권 다진 이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특히나 만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권 대비 20%가 넘는 상승세 연출이 되고 있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현대위아 등등 관련된 수급들이 여전히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쉽다라면은 역시나 현재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다소 좀 크게 눌렸던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딱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그때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사실상 그때도 현재 시점처럼 지수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그때랑 비교하게 되었을 때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다소 다른 점들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냐면은 바로 내일 같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특별한 악재성 이슈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위축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해소가 됨으로써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3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기점으로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4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어주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이 길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난 3월 달과는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추가적인 FOMC 회의를 통한 전반적인 흐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지수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5월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6월 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말씀을 드렸죠. 6월보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7월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어떠한 종목을 내 포트에 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6월 그리고 7월 달 장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5월 달에 어느 정도 힘들었었던 시점에서 매집을 했던 종목군들이 6월 초에 반등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다시 지수가 다소 위축되는 이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불안정성이 형성되고 있는 이슈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반등과 함께 수익률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현재 이러한 과정들과 이러한 관점들이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주식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5월 달에도 말씀드렸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든 장이고요. 이렇게 힘든 장이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 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겪었던 것처럼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급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 누가 힘들어 하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힘든 사람이 나라면은 이제는 저희와 함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수익률, 특히나 대한전선 저희가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1,000원대 초반부터 잡았고 무려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이러한 종목군들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떠한 전문가가 캐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어디에서 잡아들였는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부분들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 이겨내실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장이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지만
이러한 장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와 함께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면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그 힘든 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이러한 상황 언제든지 이겨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우리 정승윤 아나운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어떤 종목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수익률 많이 달라질 텐데요. 저희는요, 다 오르고 난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 낮은 가격에 선취매를 하고요. 수익률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3,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중에 공개 종목인 한국석유 다음 날 급등 나와줬죠. 오늘도 저희가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요. 오늘 9시에 무료 교육 또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종목 잡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유사사칭방 주의하셔서 들어오면 되고요. 지금 오시면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종목들 시장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식 효자손 세력대망 검색하셔도 되고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누르시고 찍기만 하시면요. 무료로 주소가 갑니다. 이 주소 따라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 중에 열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드릴 테니까요. 서둘러서 하던 일 멈추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식 효자손 세력 대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여전히 그 우려감을 지금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결국에는 금리 인상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앞서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금리 인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연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안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려를 했었던 테이퍼링 축소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빨라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소위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5월 초 만들어졌었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키웠던 부분들이 아니라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염려했었던 부분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확인이 형성이 된다면 결국에는 지수는 안정권에 도입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실상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경제를 언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썼겠습니까마는 결국에는 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한 단기적인 지수의 눌림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언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언사들의 언론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눌림이 연출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한 국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장관이죠. 옐런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일시적인 눌림이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최소 1주 이상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했습니까?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불과 4월 말에도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사실상 지수가 흘러내릴 만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공매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결국에는 주식을 하게 된다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공매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부분들, 메시지를 드렸던 부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한 경제 속도의 성장 속도를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포로 결국에는 뭐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3분기가 기대가 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야. 이미 우리가 작년에 힘들었던 코로나를 이제 겪어내고 이겨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씩 결과론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로 인한 안 좋은 상황들도 형성이 되겠지만 금리 인상 같은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희망적인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수급 나쁘지 않았고 2분기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고 3분기는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선방을 했었던 실적의 1분기 그리고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는 2분기 그리고 기대가 되는 3분기 왜? 현재 지금 경제 속도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한 가지입니다. 더욱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됩니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수익률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HMM 선침해서요, 150% 상승 중입니다. 수성 이노베이션은요, 무려 120% 상승 터치했고요. 하이스틸과 동양 에스텍 각각 70%, 100%의 급등 나왔습니다. 이어서 5월 교육주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AB 프로바이오입니다. 40% 상승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20% 올라왔죠. HSD 엔진 15% 올라온 이후에 오늘장에서도 탄력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술투자 신원 박셀바이오 셀로메드까지 포트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급등주 체크해 보시죠. 시그네틱스입니다. 26% 급등했습니다. 삼보산업은요 67%의 수익률까지 터치를 해줬고요. EDT 오늘 탄력 다시 살아나면서 54%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전선이요 대단하죠. 376% 처음 보는 수익률 엄청난 수익률 쌓아가고 있습니다. 애니능률은요 이렇게 어려운 장 중에서도 크게 올라오면서 57% 수익률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잡아드린 한국석유 저점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다음 날부터 15%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 미리 읽어내고요. 한국석유까지 저점에 편입 계속 성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종목들 링크 올려드립니다. 오늘 9시에 무료 교육 예정돼 있는 만큼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저희가 이 방에서만 지금 저희가 이 링크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주식효자손 세력대망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자동으로 가니까요. 무료로 링크가 가는 만큼 오늘 저희 방송 말미에 공개하는 종목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주에서 앞서 보여드린 엄청난 수익률 주시는 시간이죠. 이 교육 꼭 참여하셔서 오늘 이제 좋은 수익률 계속해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식효자손 세력대망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자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까? 나의 1차적인 멘탈이 뒷받침이 돼야 지금 시장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외인 기관 수급들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예요. 지난 5월 달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사실상 외인들의 매도세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아쉽다면 이제 내일 어떻게 보면 이제 3개월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슈로 인한 눌림이 형성이 되는지는 이제 내일 답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급이 뒤바뀜이 되면서 상승폭을 키울 때 우리의 수익은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매집을 했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고 최근에 움직임이 어땠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최근에 지수의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개별적인 종목군들, 섹터의 움직임들이 워낙 크게 급등했었던 부분들도 뒷받침이 되긴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실상 최근에 이러한 상승률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종목군들 내 포트안에 하나씩 담아두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이제라도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2의 HMM, 제2의 두산중공업, 그리고 제2의 대한전선을 이제 우리는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눌렸기 때문에 잡아야 될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든 종목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저희가 꼭 방송을 할 때만 장이 빠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빠르게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선취매하고 기다리면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안겨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요. 계속해서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요. 그냥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되니까요.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의 참견 시간입니다. 이 종목 지금 신규 편입할까, 지금 사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주린이인 앵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종목 지금 사도 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산 대비 저평가된 공기업이죠. 수소 생산 인프라 확충을 또 추진 중이고요. 여기에 수소 연료의 친환경 에너지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LNG 벙커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뭐 시가총액 대비 자산 가치를 좀 찾아가려면 아직은 좀 한참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2.5% 상승을 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해줬죠. 38,66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한국가스공사 지금 편입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뭐 전체적인 수급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이 기업은 지난 1월 달부터 현재 최근까지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고개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뭔지만 우리는 캐치를 하면 돼요. 바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가였죠. 네. 최근에 유가가 실로 오래간만에 7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봐야 되냐, 봐지 않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타래처럼 엮여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경제가 호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상승폭을 연출해 주었고 그 이슈가 무엇인지는 이미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더욱더 상승이 된다면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 충분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이 기업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6개월간의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만큼 움직임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게 무엇보다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추세가 사라져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진다라면은 현재 시점보다 현재 가격권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권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는요, 기아입니다. 오늘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이 개최가 됐죠. 이 기아차가 일반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최초 전용 전기차 EV6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요. 전기차 완성차의 대장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뭐 이런 호재 윗꼬리를 하지만 길게 달고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93,300원 정도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전문가님, 기아차 저는 좀 괜찮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완성차들이 그나마 요즘 많이 좋습니다. 뭐 지금 현재 기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현대차도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아직 25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은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만도 그리고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등등 이런 완성차 업종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대비 20%가 넘게 상승폭을 키웠고 지금 이 기업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가 넘는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추세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목을 집중해 볼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추세의 흐름을 이어갈 만한 뭔가 핵심적인
이러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느냐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도 섹터들, 즉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자동차 쪽, 화학, 전자 이쪽에 대한 수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지금은 자동차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과연 말씀을 드렸었던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이 뒷받침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적어도 지금 현재 9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수급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지금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업종이 끌고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이런 수급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언급드렸던 이 화학 업종들이 아직은 지금 좀 위축이 되어 있지만은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가 지금은 자동차지만은 다시 한번 자동차 쪽에서 말씀드린 화학이라든지 이 반도체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전고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8만 원대 후반대를 과연 이탈하지 않고 버티내주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비단 말씀을 드렸던 기아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같은 완성차 섹터들, 즉 대표적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 그리고 만도, 그리고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등등 관련된 기업들 다들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고, 이미 지난 1월, 2월 고점권에 매집하시지 않으셨다면은 현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는 최소한 익절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는 살아나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 주도 움직임이 이어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만 7천 원, 아니 그 8만 7천 원, 8천 원대의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재차 지지 여부가 형성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주린인 앵커의 시선에서 신규 편입해도 좋을까 하는 종목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방송 중에 공개한 종목들 이런 장에서도 아주 좋은 수익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부에 잠시 후 2부에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지금 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주식효자손 세력대망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면 되니까요. 지금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주의 중앙이죠. 수요일 매일 수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리뷰부터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오늘 제가 이런 엄청난 수익률 처음 봤어요. 대한전선 수익률이 376%. 이거 진짜 이제 TV 보시는 분들이 이거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7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려면 어디서 매수 의견 주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뭐 사실상 이 종목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결국에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주식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객관적인 목표는 수익 창출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냐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인내를 결국에는 이겨내신 분들만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을 내가 매매를 했었냐 라는 부분들보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를 지켜보느냐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과정에서 당연히 손실이 났을 때는 손절은 짧게 보고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 아닌 우상향의 흐름들이 만들어진 종목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계속해서 교육해드리면서 말씀드린 종목 대표적인 게 바로 HMM이었죠. 저희가 2만 원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점에서 단기적인 급등과 눌림이 연출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부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내가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수익이 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불타기, 뇌동매매, 그리고 내가 불나방처럼 달려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셨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셔서 수익 내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시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종목군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디서 대응을 하느냐를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익을 결국엔 까먹고 떨어지게 되니까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또 매도도 못해요. 아쉬우니까. 왜?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매집하고 지켜봐야 되는지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도. 결국에는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추세라는 거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일선. 결국에는 5일선을 버텨내주느냐 버텨내주지 못하느냐이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대한전선을 가지고 수익을 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급등과 급락세가 형성되면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7%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대한전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난 잠시 9시부터 뭐 해드립니까? 야간 교육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한 종목 분석해 드릴 겁니다. 왜? 저희 마찬가지로 방송 보고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당연히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소위 말하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시원한 언급 잠시 뒤 9시부터 시작되는 야간 교육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요. 제2의 이 종목, 대한전선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또 이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히든 종목이 바로 한국석유였고 그 한국석유가 어떻게 됐는지 보셨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한번 네. 우리 다시 한번 정승윤 아나운서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HMM, 대한전선 모두요. 이 종목들 오늘 예정돼 있는 9시 야간 교육의 관심주였죠.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아니라요.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에 주식효자손 세력대망 검색하셔도 되고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정말 쉽습니다. 옆에 QR코드를요. 카메라를 대기만 하시면 주소가 가니까요. 이쪽 통해서 유사사칭방 주의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방문 열려 있고요. 저희 이미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방이 3개나 있습니다. 저희 또 방을 이제 좀 새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엄청난 수익률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또 놓치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만큼 일단 들어오셔서 저희 관심주 오늘 무료 교육에서 받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까 뭐 한국석유 오늘 이 시간이었죠.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한국석유를 히든 종목으로 좀 드렸었는데 리뷰를 좀 해볼게요. 6월 2일 날 이 시간에 드린 종목인데요. 다음 날입니다. 6월 3일 날 급등이 나와줬어요. 뭐 장중에 20%까지 상승을 했는데 수익 챙기셨나요, 전문가님?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도 물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한전선 이런 종목군들도 저희가 팔았냐? 안 팔았어요. 안 팔았으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는 우리가 제2의 말 그대로 HMM 그리고 제2의 투산중공업을 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상승과 눌림이 형성된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점권 대비 저점권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졌을 때 반등하는 수익률 이것을 목표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이 바로 한국석이었죠. 예. 그리고 그 시점에서 반토막이 났었던 부분들이 2배의 목표를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교롭게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급등세를 형성해주면서 장중 20%가 나왔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오셔야 말 그대로요.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그 이상도 제가 드리는 종목 포트에 담아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돈 받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들어오시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 이제 좋아질 것이다. 아쉬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일한 투시 미축이 다시 내일부터 풀릴진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다음 주 FOMC 회의 결국엔 끝납니다. 끝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 지난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라갔으니까 와 축하드려요가 아니라 와 축하해 주세요를 우리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2의 HMM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혹은 단기적으로 내가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을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히든 종목이겠죠.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이 종목군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하신 종목 좀 자신이 있나 봐요, 전문가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한국석유 저희 방송 중에 공개한 다음 날 급등 나온 만큼 오늘도 좀 이런 종목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이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뭐냐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미 급등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짧은 시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조금 길게 바라보면서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지금 말씀드린 한국석유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도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예. 뭐 일시적으로 눌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다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반등세가 연출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한국석유와 움직임들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회복되면서 수급만 나오면은 100%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석유와 함께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번 잠시 뒤 9시에 리뷰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형성해주는 종목을 바라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죠. 급등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조금 관심도가 있는 테마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말씀드렸죠. 이미 지금 지수의 움직임은 더 좋아지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다음 주까지 이제 FOMC를 앞두고 관망장세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되는 종목을 일단은 내 포트에 담아야 된다는 거고 그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자면은 바로 저는 정치 테마주들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테마주요. 자, 지수보다는 요즘 뭐 종목별로 섹터별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정치 테마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를 좀 건드리기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워낙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물과 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뭐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치 테마주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세가 연출된 종목군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삼보산업이었죠. 그리고 그 삼보산업이 어떻게 움직였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권에서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의 종목군들을 편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정치 테마주들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다양하고요. 그중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집해야 될지 내 포트에 담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지금 현재 가지고 왔어요. 골고루요. 네, 골고루 네. 가지고 왔고 이 종목이 좋을지 이 종목이 좋을지는 일단은 내일 장이 오픈돼 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지금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4개가 있어요. 네 물론 개요? 4개 다 오픈하진 않을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힌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노란 톡방에서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공개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궁금하시다. 입장하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들 내 포트에 담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삼보산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힌트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입니다. 나도 정치 테마주로 한번 짧게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 히든 종목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노란톡에서 힌트를 드릴 텐데요. 자, 오픈 채팅방에요. 주식효자손 세력대망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요, 무료로 링크가 갑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이 방문 열어놓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 이따 들어가야지 하면 저희 방송 1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하던 일 잠깐 딱 멈추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저희의 이런 정치 테마주들 관심주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앞서 보여드린 엄청난 수익률처럼 좀 담아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계속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노란톡에 굉장히 많으세요. 뭐 아까 말씀하신 삼보산업, 이준석 테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데 4개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시고 싶은 종목이. 그런데 이분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인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삼보산업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급이고 그 수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힌트가 되고요.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다시 상승과 눌림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좌에, 나의 포트에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대선을 얼마 앞두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고 사실상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부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금요일 때문이에요.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파생되는 이슈들이 현재 우리가 담아야 할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치 테마주를 유력하게 보고 계시다. 4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4개는 전문가님 다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만 좀 꼭 집어서 이거는 내가 진짜 괜찮다 하시는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누구랑 관련됐다, 어떤 거다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뭐 지금 제가 힌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이미 정답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4가지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삼보산업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예요. 빠르게 수익이 났고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회가 있습니다. 무슨 대회? 전당대회. 그리고 여기에서 당대표가 누가 선출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 대선 때까지 이제 야당 쪽과 여당 쪽에 수장이 될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조금씩 이제 내년 대선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와 관련된 이슈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네. 이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대로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의 정석이 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잠시 뒤에 9시에 시작이 되는 바로 이 무료 방송을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 포토에 담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9시에 무료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이죠. 노란톡 링크 통해서 저희 방 들어오시면요. 이 방에서만 이 무료 교육의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던 일 멈추시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 뭐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삼보산업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좀 알고 싶어서 저도 사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뭐 이준석 관련주인지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어떤 걸 좀 제일 좋게 보시는지. 사실상 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딱히 꼬집어서 누구를 봐야 된다 이러한 것은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 싸움. 말 그대로예요.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확률이 어디로 갈 것인지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손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치 테마가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이루게 된다면 지금처럼 또 한 번 수급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움직임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여행 테마가 왜 잘 가겠습니까? 앞으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이 왜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뭔가 정말 좋은 이슈가 나왔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결국엔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도가 쏠리는 거고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삼보산업 또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과정 어느 정도 박스권이 조금 더 길게 된다면 수급은 또 다시 관심도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방송 중에 뭐 공개를 시원하게 하실 수는 없지만 오늘 9시에 예정되어 있는 무료 교육에서는 좀 공개를 해주실 건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막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잠시 뒤에 9시부터 시작이 되는 저희 무료 교육을 통해서 한번 오픈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이 다음에 시나리오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게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는 2차, 3차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공존하는 것은 늘상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포트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실제 결과는 달라진다. 어차피 우리는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거고요. 하락할 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을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거고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계속 이렇게 무료 교육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교육주들의 상승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께 한번 공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살펴보시죠. HMM입니다. 150%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성 이노베이션은요, 저점 매수에 성공을 해서 120% 상승을 터치했습니다. 하이스틸과 동양 에스텍 각각 70%, 100% 급등 나와줬죠. 자, 5월의 교육주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AB 프로바이오는요, 40% 상승을 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20% 올라왔고요. HSD 엔진 15% 올라온 이후에 오늘장에서도 탄력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정말 다양한 종목들도 담아가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급등주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저희 노란톡에서 드린 종목들이죠. 시그네틱스 26% 급등을 했습니다. 삼보산업이죠. 67% 대단한 수익률 터치했고요. EDT 오늘 탄력 다시 살아났죠. 이런 장에서도 살아나면서 54%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대한전선은요, 무려 376%로 엄청난 수익률 쌓아가고 있습니다. 애니능률도 오늘 장중에 크게 올라오면서 57% 급등이고요. 뭐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한 종목입니다. 한국석유죠. 저점 매수 의견 제시했고요. 다음 날부터 15% 급등 나와주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큰 수익률 먼저 짚어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희 방송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하단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9시에 무료 교육 링크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종목과 수익률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